2022년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 2021년도 사업 평가와 2022년 올해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에 대한 해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2022년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중소벤처부 장관 이름으로 지난 12월 31일 공고됐는데요. 총 매수는 14매예요. 내용이 그리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처음 도전하시는 대표님들은 내용에 대한 해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상세한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딱 1년 전에 정부 지원금 4,900만 원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지난 영상과 오늘의 영상을 비교해 보신다면 좀 더 이 지원 사업을 도전하시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 공고 내용은 핵심은 현재 소공인이 수작업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 공정에 스마트 기술을 덧입혀서 맞춤식으로 디지털화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본 제조업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지원 규모는 1000개사가 지원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국비는 4,9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에 60개사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물론 시범 사업으로 이 사업이 과연 도입이 가능할까에 대한 첫 번째 해 판단이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해에는 600개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기반으로 성과가 확실히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올해는 1000개사로 확장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은 회사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문턱이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도전하면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022년도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 경쟁률은 어떻게 될 건가요? 첫 해 2020년도 첫 해는 시범 사업이었어요. 5대1 가까이 됐는데 60개사 모집에 300개사 가까이가 지원을 해서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작년도는 어땠냐면은 한 600개사 모집에 어떻게 다른 지원 사업이 많고 겹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약 1000개사 가까이가 지원을 했고요. 그 회사가 한 해 동안에 사업을 했는데요. 영상 뒷면에 가다 보면 한 해 동안에 어떤 내용들의 기업이 도전하고 성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업의 스마트화가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한 1.5대 1로 추정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첫 해는 경쟁률이 좀 높았는데 지원되는 기업은 많지 않았고요. 작년은 한 600개사 모집했는데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3대 1, 4대 1 어떻게 될까요? 1000개 기업 모집에 3000개가 될지 5000개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경쟁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 준비해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공고가 12월 30일 났는데 대표님들 내가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020년도 스마트 공방 평가를 한다면 와인도 스마트하게 만들고요. 콩국 제조하는 식품회사도 도전해서 성공을 했고요. 에어셀 만드는 회사, 반려견 맞춤 의료든 회사도 있고요. 천연 비누 제조회사도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2021년도 작년은 어땠을까요? 참여 기업의 현황을 본다면 식품 제조업체가 단연 많았습니다. 원재료 완제품 수부관리 시스템이 필요했었고요. 이물 검출기를 활용한 해썹 정보를 연동화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원재료의 재고, 고객관리 시스템 도입하는 것도 식품 제조업체의 어떤 현안이었습니다. 스마트 해썹 도입했던 이런 사례도 있고요. 공제 의료업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화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낙후된 산업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스마트화 도전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봉제 장비를 도입을 하고요. 의류 임가공 제작 공정을 스마트화하는 이런 회사도 있었고요. 수영복 제조해서 현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회사도 있었습니다. 목재 가공 업체도
스마트 공방 기술 사업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디지털 목공공정 도입과 MES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목공방인 업체인데 이 업체는 수작업을 하는 명품 목공방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기업의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기업이 아주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거로 판단을 했고요. 목재의 도장 마감 작업에 대해서 스마트 공방이 도전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년도는 치과 기공소 업체가 아주 많이 선정이 됐고 이 기공업체에 스마트가 매우 많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발 제조사도 꽤 많았고요. 신발 패턴 커팅하는 회사, 재단 공정을 자동화하는 이런 회사도 있었고요. 도자기 공장도 있었습니다. 도자기 건조장의 온습도 제어를 시스템화시키는 부분이 있었고요.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체도 많았습니다. 사출 공정을 개선하고 완구 제조업도 있었는데 3D 프린터로 친환경 완구를 제조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회사도 있었습니다. 출판사도 있었고요. 가방 제조업, 비누 화장품 제조업체도 있었습니다. 그 업체는 스마트 원료 배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선정을 해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올해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 공고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국비를 4,9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국비가 총 사업비의 70%가 되고요. 자부담이 2,100만 원입니다. 어떻게 구성되냐면 자부담을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현금은 대응하는 겁니다. 국가가 4,900만 원을 지원한다면 선정된 기업은 현금 1,050만 원 내라. 현물 15% 1,050만 원은 관련된 임직원의 인건비로 충당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공인인데 어떻게 평가되냐면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업입니다. 10명 미만의 제조업. 참여가 안 되는 기업들이 있죠.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체납된 기업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신청 공고하고 신청할 때 세금 체납은 해소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폐업된 기업 당연히 안 되겠죠. 중복 참여 기업도 안 되겠죠. 현재 동일하게 지원 중인 업체는 안 됩니다. 과거에 받은 기업은 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의 신청 방법은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이 나라 도움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나머지 서류들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사업자 등록, 소공인 확인 서류 다 어렵지 않은 서류인데 여기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이 서류가 이게 핵심이죠. 사업계획서가 10장에 불과하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노하우 중에 노하우가 됩니다. 신청 서류도 추가로 본다면 기타 서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은 가점 서류입니다. 가점 서류. 당락은 10점 차이, 20점 차이로 합격하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불과 1점, 2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 공방 이 사업에 도전하시는 대표님들 가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점의 핵심 뒷장에 이야기할 거고요. 평가 절차 매우 특이합니다. 평가 절차는 서류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표 평가합니다. 발표합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대표님께서 직접 발표해야 됩니다. 발표 노하우도 있습니다. 발표에서 1차 서류는 합격했는데 2차에서 발표 평가할 때 여기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탈락이 됩니다. 발표 평가 노하우 매우 중요하고요.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서류에서 기술사업계획서 발표 평가할 때 심사위원들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서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사업계획서 자체를 보는 것도 있고요. 우리 회사가 기술 역량이 과연 이 스마트 공방 이 지원 사업을 도입을 할 수 있는 타당한 부분인가, 기술력이 충분히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역량을 보는 것이 무려 40점이고요. 1차 서류 평가예요. 그리고 과연 이 기업에 도입됐을 때
도입되고 난 이후에 어떤 만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점. 가점이 무려 5점입니다. 그래서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105점 만점입니다. 물론 105점 맞는 기업 없겠죠. 그러나 일정 수준에서 가점이 당락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2차 발표 평가를 볼게요. 개발업체의 현황부터 시작해서 참여 인력 현황, 추진 의지, 과제 준비도, 기술력 보유 여부가 30점이 배점이 됐고요. 사업 계획이 과연 적정한가 40점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이후의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될지 30점 해서 총 100점을 평가합니다. 2차 평가 기준이에요. 가점을 한번 보면 작년은 가점이 100년 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은 동일한데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작년에 2점이었는데 올해 1점입니다. 중요합니다. 가점 내가 챙길 수 있는 거라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첫 도전한 기업이 1점을 받았는데 반해서 올해는 첫 도전한 기업은 3점을 또 줍니다. 3점과 풍수의 1점 해서 4점, 만점은 5점입니다. 가점 챙기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고 한다면 금천구 독산동에는 의류 제조업체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물레동이라고 한다면 금속 제조업체들이 유난히 많고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부산광역시로 본다면 범일동에는 의복, 모피 제품, 의복 액세서리 이런 제품들로 어떤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를 본다면 경기도 군포에는 금속 가공 제조업이 유난히 많고요.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런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광주시 초월읍에는 오포 광남동에는 가구 제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지구 소공인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이 나라 도움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되고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 접수가 됩니다. 스마트 공방 구축 유행은 이렇습니다. 혼자서 하는 단독형이 있고요. 컨소시엄은 3개 회사가 함께 3개 회사 이상이 한꺼번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기업에 우리 기업은 공정이 필요하겠다. 우리 기업은 복합적이다. 고객의 주문 생산도 필요하고 내부 생산 시스템도 같이 필요하다. 복합적인 것이 필요하다. 아니다. 우리 기업은 제품 기술을 혁신적인 것이 우리 기업은 이 스마트 공방 사업을 통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됐습니다. 공정 개선, 서비스 복합형, 제품 기술 혁신형. 우리 기업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 소상공인의 기준은 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돼야 됩니다.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 되는데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알바,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근로계약된 사람 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등기임원도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 전담부서 연구요원도 제외됩니다. 말하자면 10명 아래 상시근로자는 참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도 제외되고 4대 보험에 등재됐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인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인원 기업 굉장히 많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열매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열매지만 노하우가 여기 다 실어져 있습니다. 열매로 어떻게 이것을 잘 작성할 수 있는지가 이 사업의 선정에 매우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공방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을 요약한다면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천만 원이고요. 정부는 4,900만 원 지원합니다. 자부담이 2,100만 원으로 되지만 1,050만 원 현금만 대응 투자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1,050만 원은 대표님 임직원의 인건비로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총 1,000개사 모집합니다. 4,900만 원 지원받는 2022년 스마트 공방. 오늘은 업종별 합격 사례 1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스마트 공방에 대한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스마트 공방은 작년에는 4가지, 기본적으로 4가지와 컨소시엄 형태까지 포함해서 5가지로 구분되는데 핵심은 작년도는 공정 개선과 생산 관리형이 좀 나눠졌는데 올해는
그 두 가지가 합산돼서 크게 공정 개선형 그리고 서비스 복합형이 있겠고요. 특정한 제품에 대한 기술 혁신형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지는데 가장 많은 것은 역시 공정 개선과 두 번째로 서비스 복합형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개선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공정 개선과 기초 데이터 활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여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스마트 공방을 구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복합형은 B2C와 B2C 중심으로 스마트 공방이 되는데 아무래도 고객의 주문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생산 과정까지 자동적으로 연계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B2C 중심으로 스마트 공방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의 제조기업은 아무래도 공정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그건 스마트 팩토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10명 미만의 소공인은 공정 개선도 있지만 서비스 복합형이 우리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작년도 사업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올해도 여기에 많은 소공인들이 서비스 복합형에 지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품 기술 혁신형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본다면 공정 개선형을 한번 보죠. 공정 개선형에는 특정한 제조를 하는 소공인이 로봇의 구동 프로그램과 PLC 등을 공정에 도입해서 자동 적재하고 생산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공방을 구축하는 것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세부적인 업종은 그 이후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복합형을 한번 봅니다. 반려동물의 옷을 제조하는 소공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작업도 있겠고 일부 자동 생산도 있을 텐데 상세하게 본다면 주문 접수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주문 접수를 시스템으로 접목해서 고객 주문이 이루어지면 주문 내용을 즉시 생산 공정을 가동해서 그런 것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공방을 만든다는 건데 B2C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복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독형도 있지만 컨소시엄으로 구축돼서 3개 회사 이상을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기술 혁신형으로 본다면 기존의 냉장고를 생산하는 제조 소공인이 RFID 등 스마트 기술을 제품에 접목해서 자동 입출고 집계 가능한 이런 제품을 구현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독형이 있지만 유사한 업종끼리 묶어서 컨소시엄으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업종 10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이 선정은 순전히 제가 선정해 봤습니다. 특이합니다. 아마 1등이라고 보는 것 말고요. 관련된 작년에 선정된 기업이 600개 기업이 넘는데 업종을 디테일하게 따져봤더니 한 200여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특색 있는 아이템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1등이라기보다 10가지를 주요한 것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번 내용을 본다면 목공방을 기업화하는 것. 경남에 있는 어떤 목공방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제품을 고급진 제품을 많은 제품을 수제로 소량으로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업화해서 대량 생산한다는 것이 이 기업의 어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마감하고 도장도 마감하는 것을 통해서 디지털 목공 공정 도입하고 MES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기업의 목표였습니다. 성공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재 가공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량 생산하는 업체인데 디지털 목공 공정을 도입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저는 한번 그냥 첫 번째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1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봉제 의류 업체가 있는데 대규모 생산하는 업체 수십억 수백억 매출하는 업체가 포커스가 아니라 매출 5억 10억 20억 정도 되는 이런 업체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이 공정 과정의 상당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일정한 봉제 장비를 도입하고 임가공하는데도 제작 공정을 스마트화하는 이런 업체도 있었고요. 수영복을 제조하는데 제조하는 현장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를 도입하고 스마트화를 도입한 이런 업체들이 작년에 선정돼서 성공을 했습니다. 디자인 전문 회사를 한번 볼까요? 패턴을 생산하는데 스마트화하는 이런 기업도 작년에 선정됐고요. 패션 산업에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좀 낙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공인을 위한 맞춤 의복, MTM 이런 플랫폼 개발하는 이런 업체도 있었고요. 재단 장비랑 마커용 캐드를 도입하는 걸 통해서 의류 제작 공정을 스마트화하는 것도 작년에 선정이 됐고요. 재단 장비 도입을 통해서 아무래도 스마트화하는데 자동 장비가 빠질 수는 없죠. 그렇다 그래서 장비만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 스마트 공방 사업의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사업비에 재단 장비에 어떤 스마트한 자동 장비도 도입하는 것 플러스 제작 공정도 스마트하는 사업이 합리적인 스마트 공방의 어떤 사업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특색 사업 중에서 작년에 치과 기공소 꽤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치과 기공소 사업은 노포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오래된 사업장 많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수작업을 통해서였는데 이것이 매우 정교한 작업인데 여기에 치기공소에 스마트 생산 시스템과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것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치기공소는 치과기공소는 스마트하지 않고 수작업 위주였는데 여기에 작년에 대대적으로 일단은 도입이 됐고요. 올해도 많은 치과기공소 업체의 도전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노포 사업장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화하는 것, 그리고 치과 기공물을 의뢰하고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치과 기공소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번째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어떤 식품 제조 업체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특히 작년 코로나를 통해서 식품 제조 업체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원재료 완제품 수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물 검출기 그래서 그런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요. 이것을 이물 검출기를 활용하고 헬스업과 정보를 연동하는 것, 원재료의 재고와 고객 관리 시스템을 스마트한 헬스업도 구축하고 어떤 기업은 홍삼 제조에 특화된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막걸리 양조장에 특화된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도 있었고요. 또 어떤 기업은 폐해조류를 원료로 재활용하는 이런 추출 스마트 공정 사업도 있었고요. 과채 주스를 생산하는 이런 공정 과정에도 스마트 공정이 도입이 됐고요. 인삼 제조하고 하는데 IoT 센서를 활용해서 스마트 농축 관리 시스템도 있었고요. 생산 공정에 가열 차규가 있는데 품질을 균일화되는 것 그리고 원료 입고 포장 출하의 데이터 관리 이런 것도 필요했었고요. 김 생산업체 그리고 포장기를 도입하고요. 딱새우 제작 공정을 스마트한 업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방 혼합차 공정 과정에도 스마트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식품 제조 업체들이 괄목할 만하게 작년에 많이 스마트 공방에 선정됐고요. 올해도 식품 제조 업체의 어떤 도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판사도 그렇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기념패를 제작하는데 스마트 공방 시스템도 있고요. 어떤 출판사도 걸목할 만하게 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발 가방 제조사 작년에 특히 많았습니다. 신발 제조하는 기업이 전통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매우 대표님의 마인드도 만만치 않으신데 여기에 스마트화를 도입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뭐 성수동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전국에 신발 공장들, 신발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사상공단, 사야공단 많이 있고요. 신발 가방 제조사의 신발 패턴, 커팅하고 재단 공정을 자동화하고요. 내회피 접합 장비를 도입을 통한 신발 제작 공정 스마트화 꽤 많았고요. 뭐 패턴 관리 스마트 체계, 족부 정형 장비 도입을 통해서 주문 제작 공정을 스마트화하는 것 있었습니다. 신발 가방 제조사
도전 필요합니다. 완구 제조업에도 있었고요. 주문형 소량 서비스 생산업체에 있었습니다. 10번째 볼까요? 비누 화장품 제조업에 많이 있습니다. 원료 배합하는데도 도전이 필요하고요. 캐릭터 비누 제조하는데 스마트 공정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10개의 업종들을 대표적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특색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전통적인 제조업에는 당연하게 스마트 공방 도입될 수 있겠죠. 플라스틱 사출업, 도자기 공장에도 있고요. 기계제조사 전통적으로 많습니다. 매우 많죠. 기계제조사 대부분에 스마트 공방 도입 안 될 만한 기업이 없겠고요. 소재 부품 제조사 마찬가지로 필요하겠고요. 기타 제조, 태양광 발전, 전기 판넬,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 많죠. 자궁 경부암 진단 키트 조립 자동화를 하는 기업에 작년에 선정이 됐고요. 스마트팜 많이 필요합니다. 원격 제어기를 개발 공급하는데 휴대폰의 어떤 디지털화도 도입도 있었고요.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도전이 필요하겠고요. 특색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런 데에 도전해도 될까 하는 대표님들 과감히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한 작년에 선정된 업종들을 골라서 오늘 영상을 담았고요. 스마트 공방의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은 서류 평가합니다. 1차로. 그 다음에 고득점 순으로 발표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그러면 희한하게 스마트 팩토리는 그렇지 않은데 스마트 공방 이사업 발표 평가합니다. 발표가 특별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기업을 선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가점 챙겨야 될 것이고요. 작년 경쟁률은 높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공장 이 관련된 업체들이 스마트 공방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과연 3대1이 될지 5대1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대표님 마인드만 제대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공방 2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 및 사업계획서 준비 만만치 않죠. 오늘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을 정리하면 2월 20일까지였고 총 사업이 7천만 원인데 정부 4,900입니다. 나머지 있지만 대표님 1,000만 원 대응 투자하시면 됩니다. 4,900만 원 지원받는 2022년 스마트 공방 10가지 합격 방법을 오늘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스마트 공방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올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은 2025년까지 1만 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작년에 600개고 올해 1000개인데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2023년도 2,500개로 추정하고요. 2024년 3,500개, 2025년 2,500개사가 있기 때문에 올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꼭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제대로 준비를 갖춰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선정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 정리하면 1월 17일 날 시작돼서 2월 21일이 신청 마감입니다. 그러나 마감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에 준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총 사업비 7천만 원인데 정부 지원은 4,900만 원이에요. 자부담 2,1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현금 부담은 1,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1000개사입니다.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의 기준은 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야 되고요. 개인, 법인 모두 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 되는데요. 특수한 점이 있는데 상시근로자의 대표자 등기 임원은 빠지고요. 연구소 전담부서 요원도 빠집니다. 특수한 점이에요. 스마트 공방은 작년과 올해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올해는 공정 개선형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서비스 복합형, 제품 기술 혁신형 있지만 가장 좀 적은 듯 합니다. 각각의 형태가 있는데 서비스 복합형은 B2C 중심의 사업이고요. 공정 개선형 제일 많은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스마트 공방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개별 기업도 가능한 단독형도 있고요. 3개사 이상의 컨소시엄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류 평가 다음에 발표 평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 선정을 하게 되는데 서류 평가할 때의 그 사업 계획과 기술 역량, 지원 효과와 가점까지 보는 내용이 있고요. 발표 평가에도 평가 기준들이 뭐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발 업체의 현황, 과연 개발할 수 있는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요. 사업 계획이 정말 적정한 건지, 과제 수행한 다음에 기대 효과가 어떤 건지가 전반적인 내용인데, 뭐 구체적으로 한번 어, 다음 영상에 볼 수 있습니다. 1차 서류 평가에서는 사업 계획에 적정하게 돼 있는지 중요하고요. 기술 역량이 중요합니다. 역량, 과연 도입할 수 있는 그 수준 높은 이 시스템을 구축해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원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효과가 있는지 그 가점 이렇게 됩니다. 2차 발표 평가하는데요. 개발 업체 현황입니다. 그 생산 인력과 개발 인력, 참여할 수 있는 그 인력 현황과 추진 의지, 준비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아무래도 효과가 높겠죠. 사업 계획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계획이 터무니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 하나 도입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비가 도입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뭐 가능한데 어, 예산은 뻔한데 장비로 대부분을 채워줬다. 장비 팔아먹는 기업에만 조금 뭐 지나친 표현일 수 있는데 장비 업체만 배부르게 되는 것 정말 바른 부분은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내용들 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 과제 수행한 이후에 기대 효과 제대로 된 투입 효과가 있는지 정부의 세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돌아가야 될 건데 공평성과 플러스 적정성. 과연 이 기업에 투자했으면 투자입니다. 투자. 국가의 세금을 갖고 투자했는데 투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풍수해보험 가입되는 것, 점수 따는 것 중요합니다. 작년은 600회사 모집에 뭐 900회사 정도가 지원한 걸로 추정됩니다. 올해 1000개사인데 과연 몇 개가 될까? 3000개가 지원할까? 5000개가 지원할까? 어,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과열돼 가는 듯 이런 보입니다. 신청 자격 세조업 10인 미만입니다. 매출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1인, 2인 기업도 대거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물론 1인, 2인 기업이 그 불합격, 합격의 기준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그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한번 보실게요. 음, 10명 미만입니다. 1명부터 뭐 9명까지라고 봤을 때 어떨까요? 아무래도 인원 규모가 있는 기업이 비교적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작다 그래서 무조건 불리한 것들이 아니라 얼마만한 내용을 갖고 있느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공방 환경을 한번 볼까요? 천개사가 어떻게 되냐면 중소벤처부 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공단이 지금 본부가 6개 지역으로 돼 있어요. 천개사가 어떻게 될까요? 서울, 경기, 인천만 집중되지 않겠죠. 뭐 서울, 경기, 중앙만 튼튼하다 그래서 국가가 기관이 튼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도 중요하지만 지역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천개사가 지역을 안분을 해서 배분될 것이라고 이건 추정합니다. 추정. 실제 내부 기준은 아닙니다만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천개사 중에서 서울, 강원에 몰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한 250개사 정도 배정될 거로 보이겠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한 200개사 정도가. 그렇다면 부산 한 80개, 울산 한 30개, 경남 뭐 한 90개, 뭐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겠죠.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뭐 광주, 호남, 뭐
경기 인천, 대전 충청 지역별로 나누고 시도별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덩치가 크다고 또는 덩치가 작다고 해서가 아니라 올해 준비가 좀 됐다면 좀 강력하게 도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고 싶은데 얘가 여건이 좀 안 됐다 그러면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기회는 더 많다. 개수는 앞으로 많은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좀 미흡하다면 잘 준비해서 내년 또 하반기 추경도 예상될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 공방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이 경쟁 환경이에요. 기초 단계가 있는데 5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올해 예산이. 자부담 50%라면 이렇습니다. 국가가 5천 부담하는데 개별 기업이 5천만 원을 똑같이 부담해요. 따라서 총 사업비는 1억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5천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보다 스마트 공방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를 해야 될 기업들이 스마트 공방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따라서 영세 자영 사업자, 기술력도 미흡하고 스토리도 약하고 개선 효과가 미흡한 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은 좀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도전하는 것들 추천해 드립니다. 어떤 지원 사업이든지 지원 사업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경쟁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경쟁 환경도 고민할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가지 합격 방법을 한번 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것들이 아니라 어떤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인력 매출액이라는 관점에서 기술력이 그래도 있는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있다라고 한다면 준비가 될 거겠죠. 특허나 인증 같은 것. 또 인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대표자의 어떤 경력, 기술력, 또 생산 인력의 역량, 기술 인력 역량들이 아무래도 좀 갖춰져 있는 기업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건 열 위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대표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자 역량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만하는 기업 아닙니다. 정말 대표님께서 어떤 신실하고 성실하고 굳센 의지 있는 것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역량, 경력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개선 효과, 세금을 투입했는데 투입한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 아무래도 높을수록 개선 효과가 높을수록 주문 과정, 생산 공정 과정, 재고 관리, 판매 관리라고 하는 전 과정을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모듈에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효과가 높은 것. 그 효과는 수치입니다. 수치.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나? 인건비가 어떻게 절감됐냐?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올라가서 그런 부가가치를 어떤 곳에 매출과 이런 것들에 투입하느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그런 것이 잘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상태는 이러저러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공정 개선이라는 이 스마트 공방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만큼의 개선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는 사전에 공급 기간이 있습니다. 조달과 같은 거기 때문에 공급 기간과 손발을 잘 맞추어서 개발 과정과 사후 관리까지도 어떤 삼박자가 잘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 그리고 개발 과정, 그리고 끝나고 나서의 그 사업의 효과, 이런 삼박자가 잘 맞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사전에 얼마나 정밀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냐면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도 있지만 중소벤처부의 공정개발 R&D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차이점도 있고요. 공통점도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뿌리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가 커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유사 사업도 같이 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공방도 도전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중소벤처부의 R&D의 공정 개발이라는 것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고려해서 그것도 주목해서 도전할 수도 있고요.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아이템으로요.
아홉 번째 중요한 사항이에요. 올해 여건이 만약에 미성숙됐다면 역량을 갖추어서 내년에 도전할 것이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열 번째입니다. 1만 개사가 2022년 5년까지 1만 개사가 중소벤처의 목표예요. 작년 처음으로 600개사가 했고 올해 1000개인데 올해 안 됐다 하더라도 준비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반기 노릴 수도 있고요. 내년 노릴 수도 있고요. 후년 2025년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도전할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스마트 공방을 합격하는 10가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기타입니다.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중복돼서 선정은 안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사업 선정 가능성에 대한 스마트 공방만이 아닙니다. 정부지원사업 전체입니다.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